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지금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넉 달 연속 동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고 돈을 풀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중국의 결정은 중국 인민회의 결정은 결국은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서 근본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위안화가 좀 약해졌고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라 그러면 아직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수입이라든지 외환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 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역시 기준금리 내리기에는 지금 위안화 약세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도 있거든요. 기준금리 말고 흔히 말하는 중국이 쓰는 기준금리 말고 뭐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들 같은 것들 통해서 아마 시중의 유동성 계속 공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 내리기에는 외환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는 수순이긴 한데 그럼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그 미국이나 뭐 다른 투자은행들이 예측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결국은 중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역시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이 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느 정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이런 어떤 태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좀 되고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적절히 방어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준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준비란 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이 적립을 해줘야 되는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이 그냥 그 안전을 위해서 적립해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은행들이 예금 중에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줄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급준비율은 지속적으로 조금 낮춰가는 경향들이 있고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는 미국과 어떤 중국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을 해야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에 한 번쯤 혹은 두 번쯤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는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흔히 말해 지급준비를 낮추면서 은행들에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